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경우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똑같이 미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미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날의 일주라고 하죠. 일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일주, 날의 기둥이라고 해서 일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날의 주인이라고 해서 일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 일주를 쓸 때는 이 두 글자, 오늘의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 기둥주자를 쓰는 경우에는 요 경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 일주 주인주자, 날의 주인주자를 쓰는 경우에는 얘는 포함이 되지 않고 얘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라는 표현을 항상 요 개념으로 쓰고요. 얘를 표현할 때는 일주라고 저는 쓰지 않고, 왜냐하면 혼동이 되기, 일주 요 기둥주자하고 주인주자하고 일자가 이 일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일주를 쓸 때는 저는 항상 요 일주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주 천간, 일의 천간을 의미하는 걸로 볼 때는 저는 그냥 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윗글자가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일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간, 일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간이죠.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글자죠. 경이라고 하는 글자, 얘를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된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죠. 신이라고 하는 글자, 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금이지만은 신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라고 해서 얘는 음금이 됩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하는 것도, 목은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 이 목이라는 것도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음목이라고 하는 것도 나누게 되고요. 화라고 하는 것도 같은 하지만 양화하고 음화하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 금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또 양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수라고 하는 것, 물의 기운을 뜻하는 수라고 하는 것도 양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간목, 음목은 을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화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화는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 정도면 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토 중에서 양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는 기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 중에서 양금은 지금 경금이 되는 것이고,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음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금을 논할 때는 양금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음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연상을 해서 양금과 신금 같은 금이긴 하지만 서로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뭐라죠? 마치 그 성향이 남자와 같다라고 했고요. 음은 마치 그 성향이 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좀 씩씩하고 우람하고 좀 거칠고 투박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은 여자같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들 같은 것이고 여자는 딸과 같은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조카들이라든가 이렇게 꼬마 애들 노는 거 보게 되면은, 머시마 조카들은 인형 같은 거 주면 안 놀고요. 맨날 총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칼 같은 거, 검 있죠. 보는 것도 드라마,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뭐 싸우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만은, 여자 애기들은 칼 같은 거 주면 거들 때도 안 보죠. 그냥 인형, 이쁜 인형, 그리고 만화 영화를 보면 캔
캔디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아기자기한 것 이런 거 보게 되면, 왜냐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의 그런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금은 뭐예요? 금이라고 하면 무쇠 같은 거죠. 쇳덩어리 같은 거. 같은 쇳덩어리 같은 무쇠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거칠고 투박하고 뭐 무겁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은금은 뭐예요? 그래도 좀 그 중에서 좀 부드럽고 좀 낭창낭창 좀 유연하기도 하고 좀 양금이 거칠고 좀 볼품없다라고 하면, 은금은 좀 보기도 좀 매끈한 그러한 금을 바로 신금, 은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남자도 뭐 꽃미남도 있겠지만은 원래 남자는 좀 우락부락하고 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자는 좀 이쁘고 우아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연상이 되잖아요.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좀 의외로 또 거친 여자들도 많고요. 반대로 또 남자들은 머심한데도 이렇게 의외로 또 소심하고 또 이렇게 꽃미남 같이 이렇게 기집애 같은 계집 아이 같은 그러한 머시마들도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남자, 음이라고 하는 여자는 성향이 그렇게 양은 좀 거칠다고 하면, 음은 좀 부드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거친 금이라고 해서 완철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신금 같은 경우, 음금 같은 경우는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엄마가 이쁘게 아주 부드럽고 이쁘게 키워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아버지가 조금은 거칠게 뭐 회초리도 좀 쳐가면서 좀 거칠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양금은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좀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수로서 좀 부드럽고 우아하게 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남자는 좀 옷을 갖다 조금 깨지지하고 어차피 운동장에서 땅에서 뒹굴면서 뭐 우리 오징어 게임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땅에서 막 굴르고 지금 그렇게 지내지만은, 여자 같은 경우는 고무줄을 하면서 흙 만지면 안 되고 좀 이쁘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좀 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신금은 임수로서 맑고 깨끗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핵심이 뭐냐면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신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쓰게 되는데,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재성인 간목이 있어서, 이건 정화의 특성이,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을 때 등촉지화이면서 불과 같다 그랬는데, 이 등촉지화는 땔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의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뜨겁게 또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는데, 불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금을 단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만 이렇게 생각하게 돼.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쇠 같은 경우를 한번 달굴 때, 예를 들어서 옛날 꼬챙이 같은 거 할 때 연탄불 같은데 철사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철사가 시뻘겋게 달궈지지만은, 그 철사라고 하는 것도 라이터불로 달구게 되면 시뻘겋게 달궈지지 않고 끄르만 이렇게 생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같이 거칠고 그런 금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 온도가 화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달궈져서 좀 쇠가 단단했던 쇠가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망치로 쳐가지고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무쇠를 갖다가 망치로 친들 그거는 단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유유적절하게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재성의 용도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경금장에서 간목은 편제에 해당이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관의 용도가 있게 되면 구기를 갖다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했고요. 남방.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인데 한 가지 알아봐야 할까. 사오월은 화왕절이 되는 것이고, 미월은 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미월은 이때는 토왕절이 됩니다. 똑같이 4, 5, 미월 모두 어떻게 돼? 공통적으로 특징은 매우 조열한
조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자, 말을 조자에다가 열자는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오멸 모두 뜨겁고 건조한 날이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입장에서 사오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사오월은 경금 입장에서 뭐냐, 관살이 왕한 계절이에요. 관살. 그 다음에 미월은 뭐 인성이 세력이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미토라고 하는 것이 조열한 토이기 때문에 이 토가 금을 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토는 생금 불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 인성이라고 하는 미토가 금을 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4,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사화라든가 화는 금을 극하려고만 하지 금을 보호하거나 금을 갖다가 생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월은 비록 이 미토가 마른 땅이긴 하지만 인성이기 때문에 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생이 약간은 무정할 수 있어요. 정이 없이 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모라든가 나를 낳아준 생모가 아니더라도 계모라든가 서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경금 입장에서 미토는요, 얘 정인인데 왜 계모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물론 정인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정모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미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마치 나를 낳아준 친엄마라도 좀 정이 없는 그런 엄마가 있습니다. 가끔 TV 보면은 계모서모가 그러면 아유 저거는 계모서모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아이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학대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학대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이 토가 미토라고 하는 것이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생함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수라든가 수가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마른 땅에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미토, 건토가 습토화 되기 때문에 그때는 경금을 생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건이 된다. 근데 이렇게 미토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조열한 그런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는 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토만 생각할 게 아니라 4, 5월의 경금하고 미월의 경금을 놓고 봤을 땐 그래도 미월의 경금이 더 일간이 어떻다? 신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4, 5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 미월은 금수가 진기한다. 특히나 대서가 지나고 나선, 절기상 대서가 지나고 나선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금이 세력이 더더군다나 있게 되고요. 또 미월이 지나면 바로 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월의 경금은 이 미토가 건토라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일간 자체가 왕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불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으면 일단은 정화로서 단련을, 금이 예를 들어서 1톤짜리 금이 있든 예를 들어서 100g짜리 경금이든, 일단 100g짜리 경금이든 1톤짜리 경금이든 일단 불로서 단련하는 것이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정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쓸 때는 뭘 같이 쓴다?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저 정화의 불꽃을 뜨겁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물론 금을 생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화를 보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설하기 때문에 정화가 더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간목을 보게 되면은
토를 갖다가 목극토에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지로 해수라든가 지로 자수 정도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은 미월에 좀 조열한 기후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바로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파극하게 되면 이거는 결코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화가 용신인데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 수가 필요할 때는 천간에 드러나기보다는 지지에 그냥 작게 진중개수, 축중개수 내지는 해수, 사수 정도로 존재하면은 정화를 갖다 극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자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자수가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절과 대서절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게 되는데, 소서절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과 같이 보게 되고, 대서절이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한기가 생할 수 있고, 그리고 소서절에는 너무 아직은 5월가 뜨겁기 때문에 이때는 해수라든가 자수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절기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월의 경금은 일단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미월의 경금 배합이 가장 원활하고 잘된 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토는 음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월지에서 음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토생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간이 양에 해당이 되고 토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이 아니라 바로 정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격이 된다. 일단 모왕자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금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왕자상인 것이고요.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다시 투출해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토다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둘만 일간과 월지만 놓고 보면 정인격의 모왕자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토 내지는 기토 이런 것들이 투출을 하게 되면, 토 왕절이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인성이긴 하지만은 금을 생하기보다는 왕토가 일간을 갖다가 묻어버리죠. 이걸 갖다가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는 정화를 본다 하더라도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토를 다시 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경금이 왕토에 의해서 매금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좀 달리 보는 그런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보면 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축년에 을미월이 되죠. 을미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미월의 문제는 연월에 충이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고, 을목이 이렇게 있을 때 경금을 보게 되면은 이 을목은 경금은 을목하고 서로 뭘 하려고 한다? 서로 연애를 하려고 그래요. 연애를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내 예쁜 각시가 되는 것이고, 을목 입장에서 경금을 보게 되면 뭐죠? 이건 내 신랑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애를 하려고 하는데, 신금이 있어서 얘를 갖다 극하게 되면 서로 연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성인데, 경금 입장에서 나의 재성인데 경금이 극해서 나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신금이 을목을 갖다 극해줘서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늘은 오화가 있죠. 경우일주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충미충돼서 오미합화는 되지 않지만 일단 오화를 봐가지고 금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 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 오화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용도가 있죠. 용신은 오화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연월지로 충미충이요, 일시지는 좌우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지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 사지전충이라고 표현해. 네 지지가 모두 충해서 이거는 좋지 못한 겁니다. 병화도 뭐 5의 뿌리를 둬서 있는 건데 없어졌죠. 수라고 하는 것도 미월에 조열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화는 경험을 단련해야 되는데 좌우충함으로 인해서 모두 깨져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 병자시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고, 차라리 정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후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경자대운을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경자대운 들어오게 되면 물론 좌축합이 될 수 있겠지만 충미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좌축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우충, 얘를 충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자대운 요 운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뭐 무술대운은 토가 많아지는 것은 뭐 반길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경금이라든가 신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무인시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인오 화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화가 살아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투출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에 충이 되게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많아진다고 했죠. 거기에 오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화의 생조를 받죠. 충미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무토이기 때문에 이건 10중8구 경금을 매금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다 매금이라고 했죠. 토매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무토가 병이 되는 것이고, 을목 가지고는 얘를 제할 수가 없겠고요. 인중이 있는 간목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기가 충분하면 모를까 인호 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화로 화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무토를 갖다가 인중이 있는 간목으로서 제할 수가 없다. 그 무인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은 생시는 아닌 것 같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화 하나를 쓸 수 있는데 토가 이것도 좀 많은 것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또 어떤 생시를 볼까요? 갑진시는 그나마 조금 쓸 수 있는 생시가 아닐까. 충미충이 돼서 토가 경금을 생한다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했을 때는 토로 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은 금의 뿌리를 두는 것이 좋겠고요. 신중에 있는 인수도 쓸 수가 있겠고, 투출되진 않았지만 오중 정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내지는 간목으로서 토가 많아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간목으로서 토도 제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갑진시는 나쁘지 않은데, 을묘시는 제가 봤을 때는 갑진시에 비하면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충미충의 연월로 충미충하는 상태에서 오가 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인오는 아니지만은 오술합화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가 굉장히 약한 병화가 아니고 칠살이죠. 칠살 병화가 투출해서 일간을 극하게 되죠.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칠살의 극을 받게 되면은 경금이 녹아서, 이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용도 있게 단련시킨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를 이렇게 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 대장, 피부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렸을부터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폐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고, 어렸을 때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이런 시국에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코로나 감염 같은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술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꺼려야 수밖에 없는 그런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